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행간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해외 뉴스 팩트체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력할 것이라며 다소 부드러운 착륙으로 향하는 길이 많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해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은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웃돈 1.1% 증가세를 보여 4개월 연속 0.8%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설비 가동률도 전달보다 0.8%포인트 높고 예상치를 웃돈 7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유로존 경제가 오미크론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예비치보다 약간 개선됐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며 지난해 4분기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과 예비비 보전을 위해 2조 7,900억 엔, 우리 돈 약 26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17일 가기에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죠. 미국 4월 소매 판매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밤사이 지수 반등의 트리거가 되어줬던 4월 소매 판매 수치. 자,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보셨습니까? 네, 자, 지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죠. 경기 침체가 곧 온다, 안 온다. 저희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소매 판매 숫자가 지난 4월 달 전월 대비해서 0.9%포인트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3월 달에 1.4% 굉장히 높은 숫자였죠. 이 높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0.9%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소비를 하고 있고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타 상점 소매 업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4% 증가를 했고요. 또 자동차 부품 딜러 쪽이 2.2%, 그리고 다들 걱정을 했던 비점포 소매 업체, 즉 온라인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2.1% 증가를 했고요. 또 음식 서비스, 음주 관련된 부분 2%, 그리고 또 전자 및 가전제품 매장 1%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조적으로 주유소에서 마이너스 2.7%였고요. 스포츠용품 등의 마이너스 0.5%, 그리고 또 식품, 음료 관련해서 마이너스 0.5%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작년 동기 대비 숫자이겠죠. 소매 판매 숫자가 8.2%나 증가를 했습니다. 3월 달의 수치가 7.3%였고 여기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또 미국의 산업 생산 수치가 나왔는데 4월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4개월 연속 0.8%포인트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였던 0.5%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량이 0.8% 증가를 했고요. 내구재, 비내구재 제조업 지수가 1.1%, 0.3%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제조업이 0.9% 증가를 했고요. 유틸리티 2.4%, 광업지수 1.6% 등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 수준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 증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는 결국 펀더멘탈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깨져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가 ROE가 23%, S&P가 22%, 나스닥이 23% 이런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 이렇게 높은 ROE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매년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 ROE만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계 지수의 상승 여력은 2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 기회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올해 1분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유럽 경제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유럽이 상당히 어렵죠. 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만큼 생산자 물가지수, 특히 유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 4분기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성장을 해줬다. 어떻게 보면 좀 안도의 한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숫자를 보시면은 0.3%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이는 예상치였던 0.2%보다 살짝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유럽 경제인 독일이 0.2% 증가를 했고 스페인이 0.3%. 또 프랑스는 정체 모습이 나왔고요. 이탈리아가 0.2%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의 성장률은 5.1%가 나오면서 잠정 수치였던 5%를 넘어섰고요. 4분기에 4.7%를 상회하는, 오히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공급 중단 뉴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유럽 전체적인 이 성장률은 올해 2.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유럽 EU에서 빠져나온 영국을 보시면은요, 지금 영국의 실업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참 놀랍죠. 과거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평균 숫자가 4.1%였어요. 고용이 거의 완벽하네요. 거의 완벽하고 지금 이 숫자는 197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상치가 3.8%였는데 그걸 또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고용률이 75.7%.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미국을 보면 62.2%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월 정규 급여의 실질 임금 증가율이 1년 전보다 1.9%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구매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거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리는 미국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가 9월 달 이후부터는 올 수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딜 것이고요. 여기에 재정 확대 정책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맞추어서 유럽의 어떤 매력도를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경제인 독일이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나오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ROE가 12.6%에 PBR이 1.4배이고 상승 여력은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브렉시트로 떨어져 나간 영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14.6%, PBR은 1.5%. 그리고 상승률 27%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유로스탁스 50 전체를 보는 것도 지금 20%대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고 두 자릿수의 ROE가 나오고 있으며 PBR도 1.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종목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ETF를 활용해서 유럽에 대해서도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약 5%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럽 쪽도 뉴스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고유가 대책과 이 예비비 보전에 27조 원 추경이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 이슈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오랜만에 일본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어쨌든 유가가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120달러를 주포를 했었고 지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삼각박스권을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0달러 이상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 경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당연히 제조 강대국이죠. 제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또 석유를 생산하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가공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기업들의 마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참 정부가 지금 사실 튼튼하지도 않은데 보조금을 또 시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고유가 대책에 의해서 예비비 보전을 위해서 2조 7,009억 yen,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숫자를 지금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17일 가계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유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고요. 1조 1,739억 엔을 투입을 하고 또 물가 대책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보전하는데 1조 5,200억 엔을 배정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달 총 6조 2천억 엔 규모의 물가 억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지금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엔화가 초약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약세가 일어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입을 많이 하게 되고 유가를 또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건 참 사실 이례적인 사례라고 니케이 신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산 정책을 경비할 때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시를 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예비비는 가기 결정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예산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재정 규율이 느슨해지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펀디멘탈, 즉 재정은 나빠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이 자그마치 기억하시겠지만 240%가 넘습니다. 와. 가장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GDP의 266%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양 정책을 쓰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은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엔화 강세가 일어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정책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일본도 어느 정도는 매력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PER이 15배 정도 되고요. PBR이 1.6배, ROE는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 모델상에서는 14%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일본 관련에 있어서는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관심은 있을 수 있으나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해외 뉴스 팩트체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